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실제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가 그 운동 중에 어떤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했을 때 위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상 위험이 없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운동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태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육이 중요한 이유. 자, 정형외과 의사가 생각하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라는 거는 바로 척추와 관절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데, 척추 관절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반대로 척추나 관절이 조금 흔들리면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미세하게 좀 흔들리기 때문에 관절과 척추에 손상이 유발되고, 결국 이게 누적이 되면은 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대 손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논문에 따르면은 30 대에는 근육량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저도 인제 40 대가 훨씬 넘었는데 확실히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 운동했는 것만큼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한 30% 정도 감소하게 되고, 6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80 대가 되면은 근육량이 한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에서 근육이 빠지면서 점점 사람이 이렇게 키도 작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등도 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도 자꾸 앞으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건강한 노년을 살기 위해서 근력 강화 운동이 척추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신체적인 기능을 위해서라도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고기에서 하면은 이렇게 마블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살코기입니다. 이 부분이 근육이고, 근육 사이에 하얀색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블링이라고 하는데, 이 마블링이 근육 내의 지방이고, 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렇게 근육 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코기 있는 부분도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중요한 이유가, 근력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처럼 젊었을 때는 살코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근육 사이에 지방도 별로 없는데, 나이 들면서 노화에 따라서 결국 이 살코기 부분이 작아지게 되고, 근육의 양도 줄고 질도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환자분들께서 이제 외래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걷다 보면 허리가 점점 숙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허리 뒤쪽에 이 허리를 펴주는 근육이 많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이 허리 뒤쪽에 MRI 영상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근육이 저어지게 되면은 점점 걸으면서 허리가 점점 숙여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근육이 많이 있지만은 오른쪽에 근육이 많이 줄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근력이 계속 줄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그런 질병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해서 근육 합성을 근육이 잘 만들어 주게 자극을 해 주고, 이게 결국 척추와 관절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처럼 자, 왼쪽에는 그림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몸에 있는 근육이 빠지면서 인제 척추와 관절에 통증도 생기고 질병이 결국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고,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오십견, 뭐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그다음에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성 연골 파열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걷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강의를 했는데 걷는 운동만 하는 것 자체로는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은 그냥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심장이나 폐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근육이 유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로 이제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만 해서는 근감소증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 하면 저항성 운동입니다. 저항성 운동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령을 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으로는 근육이 더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저항성 운동, 쉽게 말해서 아령을 들고 그다음에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 바로 저항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저항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저항을 걸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맨몸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헬스장 가면은 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뭐 덤벨이나 그다음에 케이블 이용해서 뭐 프리웨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 가시면 이렇게 큰 기구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전문 용어로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머신으로 운동하는 게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머신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부상의 위험도 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할 때 다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줄이고 그다음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자, 사람마다 몸 상태와 간연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운동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사실은 뭐 전혀 문제 없이 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한테는 이 운동이 통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린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운동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이 내용은 꼭 인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운동하거나 할 때 혹은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면은 그 운동을 이제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운동은 등 뒤로 팔 벌리기 운동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리버스 플라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어깨 뒤쪽에 후면 삼각근, 그다음에 중부 승모근과 날개뼈 사이에 있는 능형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앞쪽에 가슴 근육하고 앞쪽 삼각근은 이제 강하고 뒤쪽에 있는 삼각근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등이 이렇게 굽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면서 등이 점점 굽고 라운드 숄더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부 승모근과 그다음에 능형근은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 이 견갑골이 나이 들면서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견갑골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데 이제 리버스 플라이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 위치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살짝 낮게, 너무 높게 하면 어깨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낮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위치는 어깨보다 약간 낮은 이제 젖꼭지 정도에서 하시면은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 외래를 봐도 이제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목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게 목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일자목, 거북목 문제도 있고 그다음 어깨가 보통 목이랑 어깨랑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은 일자목, 거북목이라 하고 뭐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이제 헤드 포워드 포스처라고 하는 건데요. 얼굴이 앞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말립니다. 라운드 숄더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등도 이렇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변형이 보통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어깨 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리버스 플라이 이 운동이 거북목,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 구분 등을 이제 교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이 원래 이렇게 C자 커브가 원래 있어야 됩니다.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개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계속 장시간 많이 보게 되면은 결국 정상적으로 있는 C자 커브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일자목이 됩니다. 일자목이 되게 되면은 목 주변에 근육이 항상 이게 뭉쳐 있게 되고 이 근육이 뭉침으로써 근육통도 생기고 문제가 근육이 뭉치면서 그 근육 사이에 지내는 신경을 또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심하면은 이렇게 팔저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깨 통증이라든지 손저림 이렇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이 뭉쳐 있는 근육을 푸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이고 이 목 주변에 뭉쳐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푸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뭉쳐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를 통해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예민해져 있는 그런 신경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게 되면은 우리가 들거나 팔을 들거나 쓸 때 계속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게 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긴다는 경우는 보통 이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힘줄이 이 뼈에 계속 부딪히면서 힘줄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돌멩이 위에서 이제 밧줄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멩이 위에서 밧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갈려서 끊어지게 되는 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갈리는 상태를 저희가 충돌 중후령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건강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견갑골 안정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사실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견갑골 안정화 운동의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제 승모근과 광배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설명드릴 운동은 이제 바로 턱걸이 운동. 이제 흔히 이제 턱걸이 운동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는 랫풀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렛이라는 것은 광배를 얘기하는데요. 이 광배근을 잡아당겨서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턱걸이 운동이 견갑골 안정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턱걸이 운동이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턱걸이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걸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죠. 자기 체중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기 힘드시니까 보통은 이제 헬스장 가면 요런 턱걸이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조금 이제 그 체중을 조금 감소시켜서 요런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또 견갑골 안정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노젓기 운동, 전문 용어로 로잉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시티드 케이블 로우라고 하는 건데 앉아서 하는 이렇게 당기는 운동, 노젓는 운동. 이렇게 당겨서 견갑골 뒤쪽에 사이에 있는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이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어깨가 말려 있는 운동을 이렇게 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 피해야 되는 운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가 더 말리고요. 그다음에 이 삼각근 운동, 이게 숄더 프레스라고 하는 건데 숄더 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라테럴 레이즈 요 두 가지 운동 하다 보면은 어깨가 충돌이 생기고 그다음에 힘줄 손상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플 때는 요런 운동을 좀 피하시고 견갑골 안정화 운동,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플라이, 그다음에 랫풀 다운, 그다음 로잉 요런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천하는 네 번째 운동은 고관절 벌리기 운동입니다. 앉아서 이제 고관절을 벌리는 운동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힙 애비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핵심은 엉덩이 옆에 있는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이고 이 중둔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둔근이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골반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이 골반이 흔들리면서 그 스트레스가 결국 무릎에 가셔서 무릎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골반이 계속 흔들리면 골반 위에 있는 허리도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둔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둔근은 결국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이라 할 수 있고 이 중둔근을 강하게 되면은 골반이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결국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허리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둔근과 이제 사실 중둔근은 엉덩이 쪽에 있는 거고 무릎은 사실 좀 멀리 있는데 관련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환자들 중에서 중둔근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많은 연구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중둔근 약화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도 이 중둔근 운동, 힙 애브덕션, 힙 애브덕션을 하게 되면은 이 중둔근을 강화시켜서 무릎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추천한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맨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장 가서 하중을 걸어서 할 수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쿼트 한 번 할 때마다 4가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그래서 대둔근, 그다음에 대퇴사두근은 이제 허벅지 앞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그다음에 코어 부분은 허리 주변의 근육, 요 4가지 근육을 한 번에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거의 이제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맨몸 스쿼트도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맨몸 스쿼트를 해도 뭐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대둔근, 그다음에 햄스트링 코어를 한 번에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제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중을 걸어서 하다 보면은 다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고 그다음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제 맨몸 스쿼트를 좀 권유 드리고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통증이 없고 좀 익숙해지고 근육이 생기면 차차 중량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맨몸 스쿼트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근육이 좀 어느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익숙해지면은 하중을 조금씩 올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맨몸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키우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근육을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중량을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스쿼트를 잘못하게 되면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무릎의 통증이 많이 심하다, 관절염이 많이 심하다 그러면은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좀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스쿼트 말고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중을 걸다가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요추 전반이 무너지게 되면 너무 깊게 인제 딥 스쿼트라고 하는데 너무 깊게 무릎을 꿇으면서 앉다 보면은 요추 전반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추 전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량에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허리가 좀 불편하다. 원래 좀 디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은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쪼끔 인제 그 범위를 좀 짧게 해서 좀 가볍게 스쿼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로우면은 이런 분들 자주 봅니다. 헬스장에서 스쿼트 하다가 허리가 다치고 무릎이 더 아파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운동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은 쪼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천한 운동 중에 마지막 운동입니다. 자 다리 펴기 운동 전문용어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헬스장에서 요런 기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퇴사두근 이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인데요. 이 대퇴사두근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걸리는 체중이 3 배에서 5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다치는데 이 대퇴사두근 근육이 충분하면 이 5배 3 배에서 5배 오는 충격이 무릎에서 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대퇴사두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 무릎 펴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6 가지 운동 다 설명드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운동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헬스장 가셔서 트레이너를 통해서 운동을 배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할 때 내가 단련시키고 싶은 근육에다가 힘이 들어오는 것을 좀 느끼면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좀 천천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중량에 욕심 내다 보면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치면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량에 욕심내지 말고 한 세트 할 때 보통 15에서 20회 정도의 무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뭐 10회 정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5에서 20회 정도가 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나서는 꼭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손상된 근육이 충분히 회복하면서 근육이 커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6가지 운동, 이제 리버스 플라이, 그래서 등 뒤로 팔 벌리는 거, 그다음에 턱걸이 운동, 랫풀 다운, 그다음 로잉, 노젓는 운동, 그다음에 고관절 벌리는 운동, 힙 애비덕션 운동, 그다음 스쿼트, 그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다리 펴는 운동, 6가지 운동을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으로 6가지 운동은 사실은 헬스장 가시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플러스로 다른 운동도 다 좋습니다. 근데 다른 운동도 다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6가지 운동을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 외의 운동은 더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이 제가 추천드리는 6가지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 질문이 있을까 봐 그래서 뭐 디스크랑 협착증 환자분들의 좋은 운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6개 운동 중에서 뭐 턱걸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 등 근육 강화시킨 게 허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턱걸이 운동하면서 허리 자체가 견인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 벌리는 운동, 힙 애비덕션 운동도 골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에 관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쿼트도 허리에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무겁게 하다 보면 허리가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좀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전 운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노전 운동도 허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로만체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로만체 운동하실 때는 너무 가끔 보면 너무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허리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짧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만체 운동 같은 경우는 요렇게 헬스장 가면 요런 기구가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 뒤쪽에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거를 너무 폴더처럼 많이 구부렸다 많이 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허리가 더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허리에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작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제끼다 보면은 또 후관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는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버틴다. 우리 엎드려서 플랭크 하듯이 엎드려서 플랭크 하는 운동하는 처럼 약간은 버틴다는 기분으로 운동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점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또 과도하게 펴는 운동은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허리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 운동하는 과정에서 중립 처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근육에 힘이 들어온 것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짧은 범위로 컨트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는 보다는 약간 버틴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게 허리 손상 없이 안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실제로 제가 외래 보면은 굉장히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하다가 다쳤어요."라고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데드리프트 아니면은 너무 스쿼트를 하다가 너무 무겁게 하중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하중거로 하는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하고 싶다면은 그냥 맨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허리 강화 운동을 알려주세요. 서 있거나 장시간 보행시 불편한데
서 있는 경우 허리 주변 장시간 보행 시 허리 골반 통증이 있다고 하시고요. 허리 코어나 허리 근육이나 코 강화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척추 협착증에 좋음이 일단은 자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허리 디스크 운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허리 협착증 운동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보니까 이제 방사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골반 주위가 아픈 걸 보니까 방사통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비욘디에 제가 그 올린 영상붐에 비욘디에 제 이름 이재욱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일단은 가장 안전적인 운동은 플랭크 같은 운동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지 않고 플랭크 같은 운동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저 호흡 운동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코 속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호흡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방법도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플랭크 같은 운동이 굉장히 안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욘디에 올린 영상 중에 인제 허리 운동에 대해서 스텝 1, 2, 3 라는 게 있습니다. 스텝 1, 2, 3 라는 운동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스텝 1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브릿지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운동이 사실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맨몸 스쿼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맨몸 스쿼트 그다음에 플랭크 그다음에 브릿지 요 3 가지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 요 운동이 익숙해져서 조금 근육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은 헬스장 가서 제가 말씀드린 요 인제 리버스 플라이 그다음에 로잉 그다음에 랫풀 다운 그다음에 스쿼트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운동 그다음에 힙 애비덕션 요렇게 운동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요즘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아파서 움직이기도 불편한데요. 운동하면 나아진다는 얘기도 듣고 오히려 더 나빠지셨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이 돼요. 제가 자주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플 때 운동해도 괜찮은 건지 어떤 운동이 도움되는지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자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강의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강의한 영상이 있는데 자 운동할 때 허리 아픈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운동 상식 허리를 망가뜨리는 체계 운동 상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해 드리면은 일단은 허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허리가 쉽게 말해서 약한 부분입니다. 허리에 상처가 많이 났다는 얘기고요. 허리가 왜 상처가 났냐? 일상생활하면서 허리가 상처 난 이유가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다가 앉아 있다가 그다음 허리 속에다가 자꾸 허리를 다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운동도 잘 골라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가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운동을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좀 아플 때는 가볍게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가볍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좀 완화된다. 치료를 먼저 받고 사실 이럴 때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이고요.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자 운동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약해진 허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린 영상은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허리 운동에 관한 잘못된 상식 그 영상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허리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텝 1, 2, 3 찾아보시고 스텝 1에 대한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신경수사 치료를 받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운동은 언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치료 바로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 허리에 부담 주지 않을까요?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방금 질문 주신 분하고 사실 굉장히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자, 일단은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거나 뭐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다면 일단은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치료를 먼저 하고 병원 가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신경주사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주사 치료를 통해서 뭉쳐 있는 근육 같은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도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예민해지는 신경도 좀 무디게 만주는 그런 신경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재활 치료의 개념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재활 치료 개념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볍게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재활치료 개념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 이제 허리 운동 이제 스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랭크라든지 브릿지 요런 운동이 굉장히 허리에 부담 안 되고 서서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 훈련. 예. 이제 호흡을 통해서 코어 속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많이 좋아진다. 인제 일상생활에도 허리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인제 헬스장 가서 조금 하중 걸어서 운동하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을 하중을 걸고 조금씩 전유도 늘리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근력 운동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일 주일에 한 3 회에서 4회 정도를 권유드리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만 되면은 매일 가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하루는 뭐 어깨 운동하고 뭐 하루는 뭐 허리 운동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매일 운동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일 운동하고 싶은데 뭐 시간도 안 되고 또 운동하고 나면 또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지만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일 주일에 한 3-4회 정도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력 운동을 나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게 휴식을 해 주고 내가 특정 근력 운동을 했다. 그러면 한 2-3일 정도는 충분히 쉬어 줘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해 주고 그다음에 단백질 열심히 먹어서 그 근육이 잘 회복될 수 있게 그런 이제 재료를 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체 기구 중에 유연성이 없으면 하기 힘든 운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체 유연성은 평소에 스트레칭 해 줘야 되나요? 유연성이 20 대인데 이러면 자 사실은 뭐 하체 기구 중에서 유연성이 없으면 하기 힘든 운동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칭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당연히 인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내가 운동하기 전에 근육도 늘려 주고 그다음에 인대도 늘려 주고 그다음에 힘줄도 늘려 줘야지 손상 가능성이 덜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체 운동은 뭐 스쿼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퇴사두근 레그 익스텐션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 힙 애비덕션 이렇게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연성은 뭐 운동을 못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유연성은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근력 운동을 못할 정도의 유연성은 없어지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스쿼트라든지 뭐 대퇴사두근 운동, 힙 애더프테이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스트레칭 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스트레칭보다는 근력 강화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지민 님께서 러닝도 많이 하고 싶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나서는 쪼금 쉬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러닝은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체 운동하고 나서 러닝하다 보면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러닝이랑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산책 운동하시고 러닝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 자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나 런지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데드리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시겠다 그러면 가볍게 하시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데드리프트를 너무 하중 걸어서 많이 하다 보면은 허리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손상이 많이 가는 운동은 아닌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쪼끔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척추분리증은 사실은 흔한 병은 아닙니다. 척추분리증은 좀 드문 병이고요. 척추분리증은 엑스레이 찍어 보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나이 때 허리가 아픈 경우는
척추분리증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좀 손상이 되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근육이나 근막이 손상되면서 아픈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26세 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척추분리증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허리에 좀 안전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템님께서 자, 허리 터져서 현미경 수술한 지 2년쯤 지났는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2년 정도 됐으면은 많이 회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시면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재활치료를 아직 좀 시작을 못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허리 운동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1단계를 먼저 해 보시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서서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순리도록 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 사이가 좁아져서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허리 보호대를 일상생활 하면서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착용하라고 하는데 장시간 착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허리 힘도 빠질 느낌인데 계속 쓰면 되는 게 맞나요?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맞습니다. 허리 보호대는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잠깐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허리 보호대를 계속 쓰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 보호대 같은 경우는 뭐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로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권유드리냐면 내가 허리가 아프신 분인데 내가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물건 들거나 뭐 허리 수거나 그럴 때는 보호대를 하시라 그럽니다. 근데 일할 때만 잠깐 보호대 하시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할 때는 보호대 빼시고 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허리를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착용하는 거는 장시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어쨌든 일할 때만 잠깐 쓰는 거는 뭐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